오늘은 5월 2일이고요. 오늘은 브루클린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은 미국 싱크탱크 1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첫 화면에 있는 Another oil crisis is here. How will American drivers respond?라는 내용을 볼게요. 오일 위기가 여기 있다. 미국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26년 4월 27일 에디 터머 앤 벤 스웨트버그라는 분이 기고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The Iran conflict has raised the U.S. gas price by 1 gallon, meaning the country's median nearly two drivers household will be spending $70 more per month gasoline tax income. 이란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1달러가 상승이 됐고요. median earning 중위소득 수준의 two driver household 2인 가구가 매달 약 70달러로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세후 소득의 1%에 해당되는 큰 양이에요. 두 번째는 post-tax income gasoline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밀리언 100만 1800만 가구 이상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됐고 휘발유 지출이 세후 소득의 약 5% 정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리퍼블리칸 하우스 멤버 드라이브 26 흥미롭네요. 이거는 일단은 높은 휘발유 가격이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11월 달에 있죠. 현재 공화당 하원 의원이 평균 지역구 유권자 수가 민주당 지역구 유권자 수보다 평균적으로 26% 정도 더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게 장기간 유지될수록 공화당이 26%더 많이 거리를 운전하니까 반대표가 나오겠죠. 이탈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 Absent a drop in global crude oil, no policy intervention can quickly lower costs, but today's economic harm could motivate more durable reforms such as supporting greater vehicle fuel efficiency and investing in alternatives to driving. 글로벌 원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정책 개입만으로는 단기간 내 비용을 낮추는 건 어렵습니다. 자세한 거는 내려가서 좀 보죠. 일단 섹션은 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Why most Americans can quit gasoline. 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휘발유를 끊지 못하는가? 휘발유 가격을 끊을 수 없는, 휘발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More expensive gasoline impact region differently. 휘발유 가격 상승은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지역마다의 어떤 정책이나 사회 위치,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lower earning households are particularly burdened by more expensive gasoline. 저소득 가구가 휘발유 가격 상승의 부담을 특히 크게 받는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 how higher gasoline price could filter into politics and policy.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정치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Will 26 be remembered as a transportation blip or a pivot? 입니다. 일시적 교통 변화? 일시적 교통 블립이 뭐지? 피벗은 장기적인 어떤 구조적인 분기점을 의미하니까 트랜스포테이션 블립은 어떤 표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일시적인 단기 대응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구조를 바뀔 것인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년에 이런 현상들이 어떤 구조의 변화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 공격한 이후에 미국 운전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by the start of the April 4월 초 이후로 일반 무연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4 이상을 넘었다고 합니다. surpassed $4. 이게 한 달 만에 $1가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 상승이죠. The pain at the pump 주유소죠. 주유소의 어떤 부담, 고통이 쉽게 go away anytime soon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shipping lanes는 해상 운송로죠. 해상 운송로가 장기간 제한된 상태로 운영이 되면 국제 원유 가격이 $150까지 치솟을 수 있고요. 이는 지난 3월, 4월보다 이때 당시 약 $100였는데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Even if shipping lanes are fully reopened, 내일 당장 어떤 재오픈이 돼도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각자 목적지 가는 시간이 또 걸리고 몇 주 걸리고 몇 년간의 어떤 수리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Damaged production capacity 이란 지역이나 어떤 미들이스턴 중동 국가들의 어떤 파손된 제반 시설이라든가 설비들 어떤 공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페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몇 년이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after the military action stop 어떤 군사 행동, 군사 충돌이 중지된 이후에도 이런 어떤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체인망의 제약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중동 지역의 개솔린 상승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1970년 오일 위기도 있었고요. 맞죠. 이 당시 저도 기억나요. 1970년도에 그 차들이 쭉 서 있는 게 뉴스에 나오거나 저희도 동네에 그 기름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름통 들고 서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슨 큰일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particularly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어요. 연비가 훨씬 개선되고 더 멀리 갈 수 있죠. 하지만 물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뭐냐? 알겠는데 차들 뭐 좋아진 거 알고 다 알겠는데 주유 가격 그러니까 기름 가격 상승이 미국 운전자들한테 문제가 있어 없어 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냐? Definitive yes.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왜 그러냐? After decade of plane building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차량 중심으로 계획되어지고 건물들이 생겼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설계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들은
장거리에 대한 어떤 운전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상승이 되면 가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그래서 도시가 넓게 퍼진, 여기 보면은 sprawling metro areas, 도시가 쫙 퍼진 지역들, 그리고 농촌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 household, low earning, 이게 저소득층이겠죠. 저소득층에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슬러기시 레이버 마켓, 이게 좀 안 좋은 레이버 마켓, 슬러기시가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둔화된 어떤 약간 좀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때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요인이 컴바인 결합되면 2026년 중간서 11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현직 인컴버런트, 현직 정치인 후보자들, 어쨌든 많은 현직의 정치인과 후보자들에게 부담을 줄 거예요. 왜냐면은 유권자들이 불만이 많을 거니까. 거기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화당 하원들이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지역구 유권자들, 민주당 지역보다 26%더 많이 운전합니다. 그 말은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Why most Americans can't quit. 첫 번째죠. 왜 미국인들은 휘발유를 포기할 수 없는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량에 의존을 하죠. 미국인들은 보면 대부분의 매일 91% 이상, 91% 이상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 24년 기준으로 미국 노동자가 78%는 출퇴근 시 개인 차량을 이용했고요. 쇼핑이나 개인 용무 사용할 때도 90% 이용합니다. 볼게요. 보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Average trip length in the United States is 83 to 22. 이 83년부터 22년까지의 거리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교외 지역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외곽으로, 도시와 지역이 지속적으로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사람들은 거주하는 곳이 넓어지고, 그 말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출퇴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늘어났던 얘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휘발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지역별로 왜 차이가 있을까요? 더 비싼 휘발유는 지역마다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경제 문제로 보이기 쉽습니다. 근데 원유 가격의 절반 이상, 원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meaning every non-electric 전기차가 아닌 것들, 비전기차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After that, the regional variation quickly takes over. 하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날까요? 지역별로 왜 차이가 날까요? Some factors are beyond any household control state. 요네요. 주별로 세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래스카는 갤런당 0.09달러고 캘리포니아는 0.71달러입니다.
지역의 정유시설과 주의 연료 품질 기준에 따라서 소비자가 주유소에 지불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이 안정된 시기에도 미국 내 가장 저렴한 지역과 가장 비싼 지역 간의 최소 가격 차이가 1달러 이상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레플리카라는 사이트가 있나 보죠?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이거네요. 데이터를 인용한 거고, 이거 먼저 읽어보고 차트를 볼게요. 뉴욕, 보스턴, 시카고, 시애틀 같은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VMT, per capita vehicle miles traveled, 차량 주간 차량 이동거리 이런 건가? 차량 이동거리 우리나라 차량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뉴욕하고 보스턴, 시카고, 시애틀은 175마일 주당. 근데 jump to 225 miles, 225마일 주당. 어디가? 애틀란타, 내슈빌, 테네시주의 내슈빌, 그리고 텍사스주의 어스틴이 확 늘어나네요. 여기는 대표적인 공화당 지역이죠. 보면 average weekly 여기 보면은 차량 주당 차량 이동 거리고요. 여기 차트에 보면 바뀌어지네. 진하면 진할수록 장거리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68 여기 어디야? 남부 쪽이네요. 남부 쪽.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가야지. 맞네요. 테네시. 아까 어디였죠? 테네시주하고 텍사스 이쪽에 있고요. 텍사스가 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였죠? 잠깐 어디였지? 애틀란타. 여기 애틀란타. 밑에 있네요, 다. 맞아요. 밑에 남부지방은 다. 그쵸? 근데 방금 전에 어디였지? 지도에서 여기가 리캐리 NC. NC면은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면 여기네요.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해했습니다. 남부지방이네요. The VMT create a real consequence for consumer wallet. 차량 주행거리 VMT 차이가 소비자의 지갑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무슨 미국 교통부에 있는 고속도로 정부 부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FHA라는 데서 래프팅을 했고, 여기에 래프팅에 따르면 모든 라이트 듀리 비에클, 이건 경차죠. 경차가 24년에 23.4마일의 갤런당 23.4마일의 평균 연비를 보여줬다고 해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운전 거리 차이가 현재 연료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휘발유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이거는 뭐야? monthly cost one driver. 한 가구당 한 명의 운전자가 있냐, 뭐 두 명의 운전자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 차트가 나온 것 같고요.
price per gallon. 이 갤런이 3달러, 3.5달러 이렇게 증가됐고, weekly driving distance, 중국어당 이동하는 차량 거리를 나타내고 150, 175, 200 마일이겠죠. 예를 들어 150마일이면 3달러에 81점. 이거는 당연한 내용들이네요. 갤런당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전체 비용이 증가되겠죠. 당연한 건데 내용을 좀 보면 looking at the middle column, table 1, located 200마일, 200마일. 여기 200마일의 부분, 200마일의 부분을 보면 3달러에서 4달러까지, 그러니까 3달러일 때는 108달러, 4달러일 때는 144달러, 빼면 36달러. 36달러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큰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36달러면 얼마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to drive traveling to $70 바꿀 수 있나? 여기 있네. 2달러로 하면 200일 경우는 216달러에서 288달러. 그래서 72달러나 증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와, 전체 자기 소득에 미국의 중위 가구 세후 소득이 72,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2,330달러. 24년 기준에 2인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1% 소득을 1%나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비슷한 전체적인 내용은 흐름은 파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 low earning household are particularly burdened by more expensive gasoline.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비싼 휘발유의 부담이 크다. 이건 뭐 당연하죠. 넘어갈게요. 하위 1분위인 것 같네요. 하위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것 같고요. 셰프 프리컴퓨터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차량에 대한 그 개솔린 인컴 스펜트 세전 소득 그 별로의 그 현상을 본 거고요. 내용 좀 봐야 되겠네요. 2008년 그리고 2022년이 최고치였고요. 까먹어. 그리고 떨어졌을 때가 2008년 뭐야 언제야? 7월이구나. 8월 쭉 떨어졌네. 그 다음에 2020년 2016년 20년 16년 20년에 떨어지고 2008년 줄라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2008년이었죠 방금 전에? 2013년 못 봤고 2008년 2008년에 확 튀었네요. 근데 이게 1이면 1이니까 가장 소득 하위가 좀 가장 높은 사람들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유가 상승기인 것 같아요. 보면 08년 그리고 13년 22년 이때 1분위의 그 급등폭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반면에 2009년, 2020년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차트의 의미를 보면 1분위, 그러니까 하위 1분위의 그 급등폭이 가장 크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락기에도 격차는 유지되지만 계층 간 격차는 그대로 높게 유지돼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네요. 거의 20% 가까이 이 개솔린의 사용 비율이 높네요.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좀 차를 이용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How higher gasoline prices filter into 정치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내용 비슷하겠죠. 맵 2만 볼게요. 맵 2. Map 2 shows weekly driving distance for the average driving in each of the 4, 3, 5 congressional district with darker blue or darker red color corresponding based on our estimate of district with members expected. 미국 435개 하원 선거구의 뭐 평균 주간 운전거리를 보여주는데 색이 짙을수록 운전거리가 길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색이 짙을수록 이런 지역에서의 그 휘발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공화당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시면 이 지도에서 진한 부분 여기 보면 AZ 여기 애리조나죠. 애리조나의 애뉴얼 VMT가 16,558입니다. 리퍼블리칸 여기는 공화당 지역이고 더 진한 지역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볼까요? VMT 서부만 여기는 민주당 쪽인데 12,000밖에 안 돼요. 캘리포니아 이게 어디야? ME-0가 어디죠? 안 나오네요. 저 지도 찾아볼게요. 보자. 메인. 아예 처음 들어보네요. 포틀랜드, 포츠머스 이쪽이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쭉쭉.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고요. 애들 밥을 해줘야 돼가지고 자꾸 밥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26년에 일시적 교통 충격으로 이게 문제가 이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전환점이 될 것인가. The conflict in Iran has already left intimated influence control consumer. There are simply too many households who use the cars every day for them to not at least. 이러한 분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차량을 사용하는 가구가 일단 많기 때문에 몇 주 만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달러 이상 상승한 상황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이하 가구나 주당 수백 마일을 운전하는 가구 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Even if the price is not perfect, there are free conflict levels by only forcing child to
설령 가을 초까지 가격이 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중간선거 투표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을 거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겠죠. 높은 가격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유권자들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somewhat fitting than the long-term impact of this complete American transportation will be dependent. 이 분쟁이 미국 교통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유권자들 그들 선택하는 정치인들에게 결정될 거고요. 26년에 이런 후보자들이 교통비용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27년에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가 좌우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은 가계 휘발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나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안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증가, 그리고 연비가 좋은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실제 법으로 이어질지는 이런 부분들이 결정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정확한 방향을 알기 전까지는 1년이 걸려요. 1년이 걸릴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미국의 국내 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장기 과제로 될 것 같네요.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 20%의 소득을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름 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좀 씁쓸하네요. 어쨌든 오늘도 좀 좋은 내용을 봤고요. 저는 이제 애들 밥 해주러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